자, 안녕하세요. 2차 시까지 끝냈죠? 오늘 3차 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3차 시가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 있는 현대 화가들, 여러분이 비평할 수 있는 화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미술의 역량과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까지 왔었어요. 르네상스 이후로 바로크, 로코코가 왔었고, 이때 신고전주의 이후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같이 나왔었죠. 시대를 보면 르네상스 15, 16, 17, 18 이렇게 대기로 나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가장 하이라이트는 시기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화가들은 보통 이때부터 르네상스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르네상스 3대화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가 있었고, 바로크는 로코코는 보지 말아라 라고 했었고, 바로크에 여러 가지 나라 있었죠.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플랑드르,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여기서 신교를 믿는 나라는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 양식의 정물화와 풍경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요런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나머지 구교의 양식들은 왕족, 귀족, 교황의 미술이다 보니 권위적인 미술 양식,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정형화된 양식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장식적으로 빠지게 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코코였고, 이때 로코코로 인해서 열받은 시민 계급들이 이 당시에 뭐를 일으켰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둘 다 같은 시대이긴 하지만 신고전주의는 좀 더 고전적이라면 낭만주의는 감정에 좀 더 치우쳤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이성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선생님이 유명한 작가들 얘기했었죠. 신고전주의 때는 다비드와 앵그르, 낭만주의 때는 제리코와 들라크루아가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화가들이 있지만 우선 중요한 두 명의 화가들을 생각해보고, 이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비평문을 한번 써봐라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미술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인상주의라는 것이 등장했었다. 19세기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림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 그림의 종류가 예전처럼 이런 방식이 더 이상은 아니다. 왜? 사진기가 등장해서. 사진기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졌다. 맞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상주의고, 이 인상주의는 빛을 그리는 화가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을 그려보고자 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 그냥 인상주의, 후기 인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신인상은 좀 더 광학에 접근을 했다면, 후기 인상은 거기에 개성이 드러났다. 그 중에 개성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고흐와 고갱이 등장한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쵸? 기억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리됐다면 이제 19세기, 얘들아, 우선은 인상주의 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재현을 없애버리고 화가의 개성이 드러났잖아. 재현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개성이 등장했다는 거는 미술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20세기는 어마어마하게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20세기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20세기 미술은 모더니즘 시대 들어봤죠.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사람 개개인의 그런 사조,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 이전에는 종교 아래, 왕 아래, 귀족 아래의 사람들의 개성이 없었다면 20세기에 들어나서는 이제 사람들의 이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조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신념 같은 게 생겼다는 거지. 자, 그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20세기 미술도 나뉘어진다. 20세기 초 미술과 20세기 후 미술. 이 기점을 1950년대라고 볼게요. 보통 이렇게 딱 나뉘질 않아요. 이렇게 50년대라고 봤을 때, 자, 20세기 초 미술은 완벽한 모더니즘 미술이고, 20세기 후반 미술은 모더니즘 이후에 뭐야?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 모더니즘은 이념이 있어서 딱딱딱딱 떨어지는 요렇게 딱딱딱 칸막이가 있는 방 속에 들어가 있는 미술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요 방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씩 되어 있고 이것들이 섞여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즉 뭐뭐만의 이념이 사라진다. 요즘에 하는 뭐 다문화, 다국적,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가장 인정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사조들이 20세기 초에는 있어. 그런데 20세기 후반에도 물론 딱딱딱 떨어지는 사조들은 있지만 그거의 자체가 의미는 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지. 자, 20세기 초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입체주의. 얘들아, 주의가 뭐야? 결국은 이념이란 뜻이거든. 뭐뭐뭐주의, 이념이란 뜻이야. 입체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카소가 등장합니다. 브라크.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표현주의. 주의 등장하죠. 표현주의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겠죠? 뭉크. 세 번째, 추상주의. 자, 칸딘스키, 몬드리안. 네 번째, 초현실주의. 달리, 마그리트, 에른스트. 마지막, 야수주의. 마티스, 플라멩크. 자, 요거는 한번 적으세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주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이념이라고 했지? 각각의 요 모든 사조가 다 틀려. 각각의 나는 입체주의라고 하면 입체주의로 그리고, 나는 표현주의라고 하면 표현주의라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입체주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모든 형식이 다 깨졌다고 그랬지. 현재 20세기 미술에 와서는 입체주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눈, 코, 입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깨져. 그러면 사람의 얼굴 자체가 눈이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피카소 그림 기억나죠? 우는 여인이라든지 보면 눈, 코, 입이 다 깨져 있잖아. 즉 사람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분해해서 재구성한다. 이게 입체주의야. 분해해서 재구성. 자, 표현주의. 즉 입체주의는 입체라는 걸 형태를 해방시켰어. 형태를 해방시켰다. 자, 표현주의는 뭘 해방시켜 얘들아? 감정의 해방. 즉 그림 자체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예전에 낭만주의랑 다를 수 있잖아요 라고 비슷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낭만주의는 그래도 아직까지 재현의 목적을 담고 있어. 뭔가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표현주의는 감정이 그대로 개방되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지. 기억하시죠? 얘 뭉크? 사람의 얼굴을 누가 이렇게 그렸겠어? 낭만주의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 기억나죠 이거? 뭉크. 자, 추상주의는 이제 형태 자체가 아예 사라져. 오로지 점, 선, 면. 그냥 점, 선, 면으로 된 그림만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거. 초현실주의는 현실에 있는 걸 그리지 않아. 자기의 꿈속 세계를 그리기 시작해. 그죠? 자, 야수주의는 색을 해방시켜. 얼굴은 살구색, 혹은 인상주의는 빛에 따라서 정해진 색이 있잖아. 빛에 따라서 변화지는 색을 했지만, 야수주의는 그냥 내가 좋은 색을 넣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지. 자, 요거는 한번 검색해보고 갈게요. 자, 20세기 미술입니다. 딱 봐도 얘들아 색채가 해방되어 보이는 것들 있지 않니? 자, 이게 마티스예요. 자, 이게 마티스입니다. 자, 사람의 형태 이런 거, 형태는 그냥 남아있잖아, 그지?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선생님 살구색이잖아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얘들아 거의 붉은색이라고 볼 수 있고, 배경이나 형태의 구분, 배경의 구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넣고 싶은 색. 색의 대비를 어쨌든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색. 색에 대한 실험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티스. 자, 색에 대해서 뭔가 입체감도 사라지고 완전히 평면적으로 된 것을 마티스라고 하고, 마티스의 그림이 가장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와이프의 초상이거든. 그런데 여기 이마 부분에 초록색 띠가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걸 놀렸어요. 한 마리의 야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 야수주의.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등장하는 것들이 또 뭐 있을까요? 피카소 한번 볼까요? 자, 피카소 20세기 미술에서 입체주의 볼게요. 방금 앞에도 피카소 작품 하나 있는 거 알지? 얼굴, 눈, 코, 입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자, 형태가 완전 깨버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과 코와 입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 울고 있는 여인. 처음엔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색깔이 없이. 형태 보여요? 요게 잘 안 보이면, 자, 요거는 뭔지 보이겠죠?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태를 깨보셨습니다. 피카소는 이거 말고도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카소, 브라크가 이것도 브라크 작품이거든. 어쨌든 입체주의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브라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표현주의 가볼게요. 표현주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뭉크. 자기의 얼굴을 기괴하게 만들어놨죠. 뭉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우울했어, 얘들아. 주변에 있는 자기의 여자들, 엄마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얼굴을 되게 기괴하게 귀신처럼 그려놨지. 이게 뭉크의 현재 상대의 우울증 상태를 굉장히 잘 반영한 그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뭉크. 자, 표현주의 했고요. 뭉크 말고도 다른 사람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초현실주의는 아까 말했죠. 현실을 초월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했다. 그럼 뭐가 그려? 이렇게 생뚱맞은 게 그려지는 거야. 뭐 이거 뭐야? 상상만 했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뭔가 요상하죠? 이것도 유명하죠. 형태를 보면 시계가 흘러가고 있고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 그치? 여기는 개미떼들이거든.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상주의. 추상주의는 점선 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형태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점, 선, 면, 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딱 그림 보고 이거 나도 그리겠다는 그림들이 보통 다 추상주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20세기 초의 미술이에요.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선생님이 말한 작가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20세기 후반 미술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 주의가 사라졌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나뉘어져 있는 게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재에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는 20세기 후반이니까 미술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겠죠? 이제는 이렇게 가요. 대지미술. 대표적인 것만 팝아트. 대지미술, 팝아트. 그 다음에 행예술. 과정예술. 뭐 정크아트. 모두. 요거 말고도 엄청 많아, 얘들아. 또 뭐 있을까? 퍼포먼스가 행위예술이랑 같거든? 지금 선생님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주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근데 1950년대에 추상표현주의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어서 선생님이 20세기 초에는 넣지 않았는데 얘는 주의란 말이 들어갔죠? 그럼 추상표현주의 특유의 그게 있고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20세기 후반 미술 한번 작품으로 보자. 20세기 후반 미술은 얘들아 포스트 모던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 자, 누구예요? 기억하시죠? 리히텐슈타인 팝아트 1960년대 팝아트 사람이었고요. 피카소가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 피카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팝아트 먼저 볼게요. 자, 기억나죠?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팝아트. 요거 등장한 이 변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1920년대, 1912년대거든? 남성의 변기,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줬을 거야, 그지? 남성의 변기를 딱 등장해놓고 이거 미술품이다라고 얘기해서 오브제 아트의 시초라고 했던 거. 자, 그리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다 사진이죠?
그리고 자, 이건 행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식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얼굴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피와 살을 캐스팅하는 사람들. 범위가 너무너무 다양해지지? 얘도 누군지 알죠? 바스키아? 이 사람은 길거리 벽화, 길거리 이제 더 이상 미술이 전시관에 있는 게 아니라 낙서도 그림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엄청 많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은. 자, 그런데 여기서 대지미술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 대지미술만 한번 찾아볼게요. 대지미술은 얘들아, 돼지가 아니라 피그가 아니라 땅이 미술이 된다는 얘기거든. 돼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커져.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해 줬나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너희들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테지만 나선형의 반파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지미술이고요. 실제 바다에 있는 흙을 퍼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위를 실제 걸어 다녔었습니다. 요거는 섬 주변에 핑크색 천을 깔아놓고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산들 보이죠? 이 전체 면적을 이 우산으로 다 채웠던 예술. 그리고 이게 좀 대지미술 좀 신기한 게 국회의사당을 포장도 해요. 자, 이거 대단하지 않냐? 독일이었을 거야. 국회의사당이 엄청나게 많은 신청을 했대. 저 의사당 포장 한번 합시다. 예술 한번 합시다. 근데 실제로 오랫동안 고전했다가 어쨌든 허락이 떨어져서 이 국회의사당 전체를 하얀 천으로 뒤덮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니 얘들아? 자, 나선형의 방파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까 사진은 물이 들어왔을 때고 지금 물이 빠졌을 때야. 그럼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체험하고 물이 밀고 나가면서 어쨌든 이 나선형의 방파제 모양이 처음과 달라질 것 아니야? 그거 자체가 예술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과정예술의 하나라고도 봅니다. 자, 이렇게 대지미술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다 적어줬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 오늘 이제 3차시까지로 미술사는 다 끝났고요. 많은 화가들 정리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화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자,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11월 21일입니다. 이때 도서관에서 수업합니다. 도서관으로 오세요. 도서관으로 와서 각자 자유롭게 앉되 자, 미술사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태블릿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비평문 용지는 들고 갈 거야. 그리고 비평문 서술, 분석, 해석, 판단 이 단계로 선생님이 지금 용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요 단계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말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비평문 용지에 써서 여러분이 책에 찾았던 내용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줄 거야. 그치?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그대로 보고 11월 24일, 11월 25일 미술 시간에 비평문 수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라인 클래스가 잘 안 나오면 얘들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유튜브 어딘지 알죠? 청원고 미술쌤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수업 잘 듣고 이제 수능 선배들 잘 응원하고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